는요, 좀 재밌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 평양 사람들을 울리는 타카하시 라멘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카하시 라멘, 라멘인데 이게 어떤 라멘이어가지고 평양 사람들이 서로 이구동성으로 이 라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이 꽤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 타카하시 라멘이 이름만 들어보면 뭐 일본식의 이름 같기도 하고요. 이 타카시가 누가 만들고 또 얼마나 맛있길래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가게 사장의 이름 같습니다만 타카시가 누구이냐 이거부터 아마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사진을 보이기 전에 좀 퀴즈를 할까요? 제가 몇 가지 인상착의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카시 씨 나이는 70세이고요. 국적은 일본입니다. 뭐 도쿄 출신이라고도 하는데요. 현직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평양 타카하시 라멘집의 사장입니다. 가족은요, 일본 사람인데 북한의 아주 미모의 여성을 부인으로 두고 있어요. 엄정례라. 자, 이 정도면 조금은 아마 눈치챈 분들이 계실 겁니다. 누구일까요? 타카하시.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알듯 같기도 하고 벌떡 같기도 하는데 벌써 뭐 선글라스에 인상도 벌써 우리가 많이 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일본의 후지모토 겐지죠. 이 후지모토 겐지가 지금 북한에 가서 타카하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가게를 내고 그 가게에서 만드는 라멘과 초밥 여러 가지 일본 요리들이 굉장히 북한 사람들이 특히 평양 시민들이 좋아하더라 이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런 이야기 하겠죠. 야, 그 후지모토가 맞아? 타카하시하고 후지모토는 이름이 다르지 않나? 인증사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평양에서 지금 최근에 찍어온 인증샷인데요. 평양 라건 백화점 내부에 소재하고 있는 타카하시 라면집에서 지금 라면과 촛밥 이걸 말고 있는 타카하시 씨, 즉 후지모토 겐지입니다. 이 후지모토 겐지가 왜 타카하시라고 해서 좀 이상하네라고 하시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 식당 라멘 가게 입구에는 타카하시라고 분명히 적고 일본 요리라고 써 있습니다. 이런 일본식 식당, 즉 후지모토 겐지가 하는 식당이 평양시 중구역 번화가의 최고급 백화점 내부에 입점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후지모토 겐지 라멘 가게가 정말 번화가일까? 우리가 구글에서 찾아보았습니다. 함께 타카하시 라멘 가게 위치를 함께 보도록 하죠. 여기가 지금 뭐 평양시 가장 중심구역, 중구역의 또 중심 지구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여기 보이는 이 건물은 아마 많이 알려진 건물이기도 한데요, 창강원이죠. 원형으로 된 창강원. 평양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습니다. 또 옆에는 평양 빙상관이 있고요. N쪽으로는 보통강이 흐르고 요 앞쪽으로 좀 나온다면 대동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정말 우리 강남과 같은 그런 부촌이거든요. 중앙당 돈 많은 사람들, 외국인들도 많고요. 그 중심가에 즉 낙원 백화점이 있고 북한 최고의 고급 백화점입니다. 그 백화점 2층에 바로 후지모토 겐지가 라면 가게를 열었다는 거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뭐 가게 위치는 괜찮은데 타카시가 도대체 어떤 메뉴를 하고 있느냐? 아, 나왔습니다. 첫째가 라면인 것 같습니다. 화면 색상 뭐 제대로 보이신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좋아하는 라면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일본 정통의 라면이라고 하는 일본 라면에는 도쿄에서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가사키, 히로시마 끼한 라면 각가지 있는데 그 라면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초밥이네요. 후지모토 겐지가 이렇게 상을 차려서 평양 시민들한테 팔고 있습니다. 이게 눈맛도 있고 당장이라도 좀 드시고 싶은데 문제는 뭔가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는 거죠. 보이는 이 초밥은 가격이 34유로, 한국 돈으로는 그 4만 원 훨씬 넘는 그런 가격이 나오는데요. 평양 사람들이 4만 원을 내고 촛밥을 한 끼를 먹는다? 이건 뭐 보통 소비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라멘 또 19유로라고 하네요. 19유로면 이건 정말 북한 주민들이 한 달 급여가 아니라 뭐 1년 급여를 갖다 바쳐도
라멘 한 그릇을 겨우 먹을까 말까 싶은 돈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후지모도 겐지 평양 메뉴에는 북한 사람들이 이제 북한식 이름으로 부르는 덴푸라, 그리고 뭐 정종을 비롯해서 한 20여 가지 메뉴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를 찾는 사람들은 대체로 누굴까요? 뭐 당연히 그 비싼 음식값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중앙당의 간부들이고, 그리고 북한 주재 애교관들일 수도 있고요. 평양에 살고 있는 제일 동포들. 근데 이 맛이 사람들한테 여기저기에 알려지면서 낙원 백화점에 가면 2층에 일본 사람 직접 와서 하는 라면이 있대라고 하는 말부터 시작해서 뛴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반응들을 보면 첫째로 일본 음식이 진짜 맛있다. 그 중에서 라면과 초밥이 최고다라는 이야기요. 그리고 더 우스운 건 말이죠. 원수님께서 이 초밥과 이 라면을 우리 평양 시민들에게 선물하셨다. 평양 시민들도 맛있는 거 먹으라. 얼마나 컸으면 100만 시민이 가서 먹겠습니까? 좀 웃기는 좀 이야기죠. 그렇지만 그 우상화를 하나의 미신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평양 시민들 속에서 누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원수님께서 뭐 배려해 주셨다라고 하면 다 그대로 이제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게 하나의 풍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반응은 그래 뭐가 이렇게 비싸? 너무 비싸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라면 먹는 입이 있나? 사 먹을 수 없다는 거죠. 눈에 그림의 떡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경쟁적으로 벌여야 될 시장 장사꾼들 속에서는 야 일본 사람이 와서 평양 돈을 다 걷어가고 가게 생겼네 라고 하는 반응도 있고요. 정말 이 질문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랍니다. 야 타카하시가 도대체 누구야? 그 사람 뭐 어떻게 돼서 여기 평양에다가 당당하게 가게까지 차리고 우리 돈 다 벌어가는 거냐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 속속 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양 사람들 후지모도 겐지가 누구인가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앞서 보셨지만은 후지모도 겐지가 김정일 요리사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써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1982년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또 장기간 평양으로 가가지고 김정일과 고영희, 김정은, 김정철, 또 김여정을 위해서 맛있는 요리들을 해주었던 바로 김정일의 전속 요리사이죠. 그럼 평양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야, 우리 장군님께서는 우리 인민들을 잘 살게 해주시기 위하여 계속해서 현지 지도의 길을 이어나가시는데 정말 가시다가 제기밥을 먹고 그리고 쪽잠을 드시면서 얼마나 수천 천리를 이제 다니고 현지 지도하시느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선전만 이제 들었던 사람들인데 야 우리 장군님 말이야 이게 초밥을 좋아하고 뭐 일본식 요리를 좋아하다 보니까 일본 요리사까지 전속으로 데리다가 해먹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는 뭐야 라고 하는 반발과 경악스러운 이런 것들은 금방 터져나올 것이 분명하죠. 혹시라도 평양 시민들 속에서 후지모도 겐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북 라디오 방송들에서 후지모도 겐지 최근 근황들 2012년에 김정은이 초청을 받아가지고 뭐 평양 들어갔다느니 어쨌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 이름과 타카하시는 다르지 않습니까? 후지모도 겐지라고 이름을 걸고 라면집을 한다면 그 말이 정말 어느새 돛단 듯이 평양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번져갈 것입니다. 이게 껄끄러웠겠죠. 그래서 후지모도 겐지라고 하는 자기 이름을 쓰지 못하고 타카시라고 하는 엉뚱한 이름을 써가지고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후지모도 겐지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아시는 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조금 이 후지모도 겐지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후지모도 겐지는 1982년에 일본의 한 요리사협회 회장으로부터 야, 너 북한에 가서 요리사를 하지 않겠냐 하고 이제 건의를 받습니다. 그때 그는 내가 평양을 왜 가? 그건 뭐
생명도 문제가 없을까? 라면 상당히 거절을 했다라고 하네요. 하지만 북한이 그에게 제기한 월급 500만 원. 그때 당시 돈으로 50만 엔이니까 굉장히 큰 돈이죠. 예, 이것이 후지모토 긴지를 평양으로 가게 합니다. 그는 거기서 평양 안산관 요리사로 쭉 했습니다. 안산관은 외국 손님들을 위한 그런 특별 요리를 하는 연회장으로도 쓰이고요. 또 돈 있는 사람들 가기도 하고, 장성택을 포함해서 북한의 주요 간부들이 다른 요리를 먹고 싶어서 많이 가기도 했거든요. 그러더니 후지모토 겐지는 1989년에 이게 용약 김정일의 전속 요리사로 발탁됩니다. 7년 만이죠. 이 후지모토 겐지가 아주 맛있게 만들어서 올려놓은 다랑어, 참치 그 회를 먹어보군요. 어떤 요리사가 요리를 해도 이 맛을 낼 수 없어 라고 하면서 그의 등을 툭툭 쳐주면서 너 나의 전속 요리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어느 사람의 명이라고. 결국은 그가 김정일의 전속 요리사로 발탁됩니다. 김정일은 바로 끼마다 후지모토 겐지 회, 라멘, 맛있는 요리들을 먹고는 아주 만족해가지고요. 이듬해에는 자기한테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몇 끼마다 제공해주는 후지모토 겐지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는 아주 그 비싼 벤츠, 또 20살 연하의 아주 아름다운 여인인 기품조 출신의 엄정녀를 그에게 부인으로 하사합니다. 참 이게 북한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러던 후지모토는 1991년에 재료를 일본에서 꼭 가져와야 된다. 와사비나 그런 거겠죠. 자기가 직접 골라야 된다라는 구실을 잡아가지고 잠시 일본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북한에는 아주 예쁜 자기 부인이 있고 아들까지 낳았으니까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부인하고 이혼하죠. 그는 이제 91년부터 그 10년간 김정일과 로열 패밀리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들을 만들고 또 만들죠. 여기서 우리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어떻게 돼서 김정일이 후지모토 겐지를 전속 요리사로 썼을까? 발탁하게 된 그 동기에는 모름지기 제1교포 출신인 고영희의 적극적인 아마 대시가 있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영희는 이제 일본에 있을 때 일본의 초밥과 또 일본의 회와 일본의 음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진짜 오리지널로 먹고 싶은 충동이 있었겠죠. 고영희를 끝없이 사랑하는 김정은은 결국은 일본 출신의 요리사를 직접 자기 신변에 두고 그가 해주는 만나는 음식들을 배 터지게 부인과 자식들과 같이 먹은 거죠. 한 1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후지모토 겐지는 신변의 유혹을 느꼈습니다. 그가 자기 수기에서 쓴 것처럼 같이 연회장에서 희낙낙 웃어대다가도 갑자기 폭풍처럼 이제 성격이 변해가지고 몰아치는 그런 도대체 알 수 없는 성격의 김정은. 당장이라도 권총을 뽑아서 주변에 있는 측근들을 바로 싹 앓힐 것만 같은 거의 너무나도 예측할 수 없는 두려움, 공포 이런 것 때문에 그는 결국은 북한을 탈북하게 됩니다. 그 10년 동안에 돈도 좀 벌어야 되겠죠. 벌어놓은 돈이 좀 다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기가 북한의 김정은의 요리사로 있던 그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실들을 가지고 김정일 요리사라고 하는 이 책을 씁니다. 후지모토가 전혀 평양으로 다시 갈 생각을 이렇게 이런 김정일 요리사라는 책을 쓸 정도이면 후지모토는 다시 평양으로 갈 생각을 이제 접은 거죠. 그러던 2012년 7월 느닷없이 김정은으로부터 평양을 방문해달라는 초청을 받게 됩니다. 굉장히가 두려웠을 거예요. 이거 내가 김정은과 로열 패밀리의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를 폭로하는 바람에 날 평양에 데려다가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도 생각했겠고요. 한 찹찹한 마음에 또 가족이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은 평양으로 가게 됩니다. 이 후지모토 겐지 이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저는 배신자입니다.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김정은이 괜찮다. 다 알고 있다. 그러나 2001년도
약속 때문에 난 당신을 불렀다. 라고 했다는 거죠. 2001년도 무슨 약속을 했느냐 하면요. 뭐 식자재 구하러 이제 중국을 간다 해서 가는 후지모토 겐지에게 언제 오느냐. 그랬더니 뭐 내가 며칠 있어서 올 것이다. 근데 후지모토 겐지는 오지 않고 일본을 가버렸죠. 바로 그 약속 때문에 당신을 불렀다. 그것일까요? 아니면 제 생각에는 어릴 적에 먹던 일본 출신의 어머니 고영이 음식과 또 그리고 후지모토 겐지 음식을 통해서 어린 시절에 완전히 입에 벨 때려 밴 그 초밥, 일본의 생선회 이런 것들을 먹고 싶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지모토 겐지는 보시는 것처럼 다시 북한으로 갔고요. 그때 후지모토 겐지는 처음으로 이설주도 함께 만나게 됩니다. 또 한 사람 장성택도 만나죠. 이 세 사람을 이제 다 만나고 난 후지모토 겐지는 내가 뭐 이 사람들이 나를 곧 죽이려고 하지는 않는구나. 여기 와서 내가 촛밥 좀 팔아먹어도 되겠구나. 안전하게 옛날 같은 영광을 누리면서 그런 타산을 했던 것 같습니다. 후지모토 겐지는 그 해, 이게 2012년 7월인데요. 그 해 8월 달에 일본에 있는 짐을 다 정리해가지고 북한으로 나는 종주하려고 한다고, 영을 살려간다고 떠났다가 북한이 거절했습니다. 9월에도 또 거절했고요. 이런 실상을 두고 후지모토 겐지는 일본 당국의 거절 때문에 내가 북한을 못 간다 라고 하면서 억울함도 호소했다라고 하네요. 뭐 사실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러던 후지모토 겐지가 바로 금년 1월 평양에 라면 가게를 오픈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일본 언론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라면 가게가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떤 메뉴들을 하는지 그 가격은 얼마인지 평양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궁금한데 이런 소식을 몰랐죠. 그가 진짜 평양에 돈 벌러 갔을까요? 김정은은 왜 이 사람을 오라고 했을까요? 저는 여기에 아주 숨은 김정은의 뜻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첫째는요. 김정은이 후지모토 겐지의 요리가 먹고 싶은 거죠. 그러나 옛날처럼 자기 별장 또 자기 신변 근처에 두고 전속 요리사로 시키는 것은 또 다시 한번 후지모토 겐지가 배반했을 때 엄청난 비밀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자기 근처가 아닌 번화가에 가게를 차려주고 필요할 때마다 후지모토 겐지를 불러서 그 요리를 탐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소식을 알려온 소식통에 의하면 후지모토 겐지 식당은 어떤 때는 또 후지모토 겐지가 전에 한동안 보이지도 않고 그가 키운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하기도 하고 그 안 보일 때 어디 갔겠어요? 바로 김정은과 그 로열 패밀리 북한의 고위 간부들 위해서 그들이 배를 뚱뚱 채워줄 맛있는 음식을 하려고 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평양 사람들이 후지모토 겐지 라면과 요리를 먹으면서 왜 그렇게 열광할까요? 그것은 평양에 맛있는 음식들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지금 라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북한에서 라면을 처음으로 본 것은 2001년경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북한에도 뭐 라면 비슷한 그런 말린 국수가 있어요. 꼬부라졌기 때문에 북한 말로서는 꼬부랑 국수 또는 까그랑 국수라고도 하는데 이건 감자 전분으로 만들었거든요. 맛은 뭐 형편이 없습니다. 어느 날인가 갑자기 제가 다니던 공산대학 전 교직원들 비상소집을 시키는 거예요. 비상소집을 시켜서 저희가 급히 뛰어간 것은 우리 대학 동쪽 현관에 있는 무기고로 전 찾아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북한에는 1차 동원 기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1차 동원 기간은 뭐 전쟁이 일어났거나 북한에서 소요가 일어났거나 뭐 급한 상황들이 생겼을 때 1차적으로 동원시키는 그런 기간이다. 그런 기간들에는요. 평소에 무기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탄도 있습니다. 또 자기 총이 다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제 총을 찾느라고 하는데 오늘은 총을 휴대할 필요가 없고 전 교준 탑승
그래서 빈몸에 이제 승차를 했습니다. 어디로 가는가 했더니 함흥에서부터 한 15km 정도 떨어진 이 흥남항으로 갔어요. 흥남항으로 어떤 큰 창고에 앞에서 저희들을 일체 하차 시켜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창고 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저는 아예 눈을 크게 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드넓은 창고에 박스가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는데 가까이 가봤더니 그 박스에 김치라면, 쇠고기라면 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이제 숨뻑거리면서 서로 수근수근하죠. 야, 이게 뭐냐? 그랬더니 작업을 시키는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는 이 상품들은 다 남조선 괴뢰들이 보내온 건데 우리가 이걸 그대로 인민군대나 이 주민들한테 보낼 수는 없다. 그래서 당에서 가장 신뢰하는 1차 동원구분대만 오늘 그 긴급 소집해서 바로 이 박스를 떼고 이 안에 있는 라면 포장지들을 다 뜯어서 라면대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소스 봉주까지 다 떼가지고 신문에 따로따로 담아서 이거 포장을 뺏기는 이 작업을 오늘 하겠다. 저희뿐만 아니라 뭐 도당위원회, 안전부, 보위부 뭐 엄청난 데서 왔어요. 하루 종일 끝내가지고 저녁쯤 해가지고 분리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수고했다고 하면서 한 20개 정도의 그 라면을 주는 거예요. 포장도 없습니다. 그냥 신문에 말한 걸 가지고 아, 이거 맛있겠지?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증을 가지고 이제 저녁에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 집사람에게 야, 이게 라면이란데 이거 일단은 오늘 좀 그래서 제가 부모님 모시고 계셨는데 아버지 어머님과 같이 좀 우리 맛있게 먹어보자.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이제 그걸 끓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저는 뭐 어떻게 끓이는지 내려다보진 않죠. 원래 북한에서 남자들이 뭐 부엌 쪽 어떻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을 안 합니다. 들여다보지도 않죠. 그거 들여다보고 뭐 간섭하면 뭐가 떨어진다라고 이제 그렇게 우스갯소리도 있었나봐는 한참 후에 집사람 다 끓였다고 해서 올려왔죠. 저희 아버지 앞에 먼저 이제 드렸습니다. 아버지 맛을 좀 보십시오. 이게 제가 남조선에서 우리한테 지어놓은 그런 라면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말은 까불한 국수입니다. 마셨든지 드셔보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뭐 우리가 도대체 그 대체로 국수를 드실 때 이제 국수물부터 쭉 한번 맛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그걸 쫙 마셔보면 말씀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딱 떼지 못하고 한참 있다 이제 이걸 떼면서 이야 정말 맛있다.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하면서 금세 그냥 눈이 하등장처럼 커지는 거죠. 야 맛있다. 머리를 이렇게 감으면 너도 아주 빨리 먹어보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맛보고 같이 식사를 먹는데 하여튼 그 육수 맛을 또 보면서 감탄하지 않는 가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앞불사 이거 라면을 이제 먹으려고 하니까 젓가락에 국수가 다 빠지는 거예요. 예? 어떻게 됐는지 지품은 빠지고 지분 빠지고 그러니까 이제 국수물을 마시고 국수는 이게 집히지 않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하는 소리 야 이 남조선 사람들이 이게 육수물은 참 잘 만드는데 이 국수 누를 줄 모르네.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다음날에 대학에 와가지고 선생들끼리 이제 이야기합니다. 아, 우리 가서 뭐 맛있게 먹었느냐고. 아, 맛있게 먹었다. 국수 물은 육수는 맛있는데 아 이거 국수가 좀 형편이 없더라. 근데 이제 그들 교수 중에 한 분이 딱 이야기합니다. 아, 그 지금 잘못 끓여서 그리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있는 조리 방법을 자기가 읽어봤대요. 그런데 거기에는 3분을 끓여서 먹으면 자기 맛이다.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참고적으로 북한에서 이제 그 라면이라고 하는 이 꼬부랑국수죠. 그거는 옥수수로 만들었기 때문에 푹 끓여야 됩니다. 끓이면 끓일수록 맛있습니다. 보통 한 30분을 끓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누구든지 다 그걸 그냥 라면이라 하니까 아직 생내에 먹어보지 못한 그런 음식이다 보니까 전분 라면처럼 생각하고 30분을 끓였던 겁니다. 푹 끓였죠. 완전히 풀기가 나게. 그날 저녁에 다시 끓였어요. 다시 끓여서 저희 부모님들 대접하니 참
그 행복해하고 그리고 맛있어하고 하면서 야, 내 난생 처음으로 정말 맛있는 이런 음식을 먹게 해서 너무 오늘 행복하다. 이야기를 하시던 저희 아버님이 얼굴도 지금 눈앞에 선합니다. 예, 그런 라면이었는데 평양 사람들 뭐 지금 중국 라면은 좀 먹겠지만은 한국의 라면은 아마 먹을 기회가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한국 라면은 아니지만은 일본에 또 일본 사람 직접 와서 하는 라면이다라고 하니까 평양 사람들은 좀 남다르게 보고 싶지 않을까.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34유로 라면 하나에 19유로 이렇게 비싸가지고 평양 사람들 도대체 뭐 싸먹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야 우리한테야 그런 비싼 라면 먹을 입이 있느냐 라고 불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북한이 후지모토 겐지가 아니라 남한의 엄청난 라면 박사들, 라면 뭐 재간둥이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도 북한 평양 사람들한테 정말 최고로 마시는 라면을 팔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 이야기가 뭐 재미있었습니까? 저희는 앞으로도 후지모토 겐지의 그런 최근 실상과 같이 북한의 따끈따끈한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다음 이 시간 휴민트의 엑스파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